안녕하세요. 노동조합. 이름만 들어도 뭔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죠? 오늘은 그 노동조합을 둘러싼 여러 규칙들을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름은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부터 활동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쏙쏙 뽑았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죠. 자, 그럼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길을 가다 보면 여러 단체들이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과연 이 이름 아무나 그냥 막 갖다 써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아무나 쓸 수 없어요. 노조법 제7조 제3항을 보면요. 법에 따라 정식으로 설립신고를 마친 단체만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고 딱 못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름이 아니라 법적인 보호를 받는 일종의 공식 인증 마크 같은 거예요. 진짜 노조랑 그냥 일반 단체가 뒤섞여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걸 막기 위한 거죠.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름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어 볼까요? 노동조합의 이름, 즉 명칭을 정할 때도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거든요. 이름 하나에도 법적인 의미와 한계가 다 담겨 있습니다. 법에서 이 이름은 되고 저 이름은 안 돼.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근데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미 있는 다른 노조랑 너무 비슷해서 헷갈리게 하거나 어떤 하청업체 노조가 자기네 회사 이름을 쏙 빼고 원청 회사 이름만 써서 마치 원청 노조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설립 준비 중에 가칭을 쓰는 것도 이걸 너무 남발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결국 핵심은 명확성입니다. 자, 이름 얘기는 잊지 마고요. 이제 더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죠. 바로 노조의 목적과 돈 문제입니다. 도대체 노동조합은 뭘 위해 존재하는 거고, 또 그 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걸까요? 정치활동이나 세금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노조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메인 목적이 있고 그걸 돕는 서브 활동이 있는 거죠. 메인 목적은 아주 명확해요. 근로 조건을 더 좋게 만들고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부수적인 활동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는 정치 활동을 하거나 조합원들 복지를 위해서 수익 사업을 하는 것 같은 것들이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 모든 서브 활동은 결국 저 메인 목적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방금 수익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노조가 막 돈 버는 사업을 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자기네 회사 용역을 따내서 직접 운영한다거나 이런 거 말이에요. 정말 가능할까요? 네, 놀랍게도 그게 가능합니다. 진짜로요. 근데 물론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주 까다로운 조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해요. 첫째, 근로자 권익 향상이라는 노조의 본질이 어긋나면 안 되고요. 둘째, 그 사업이 노조의 목적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만큼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번 돈은 절대 조합원들한테 배당금처럼 나눠주면 안 되고요. 오직 노조의 원래 목적을 위해서만 써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 문제. 이것도 많이들 오해하시더라고요. 노조는 세금 안 내는 거 아니야? 하고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무조건 면제가 아니라 조건부 면제입니다. 노조법을 잘 뜯어보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방세법 같은 각각의 세금 법률에 노동조합은 세금을 면제한다는 특별 규정이 있을 때에만 면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동으로 다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또 가장 논란이 많을 수 있는 부분이죠. 바로 노동조합 활동의 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가 정당한 활동이고 어디부터가 선을 넘는 걸까요? 법원이 제시하는 그 기준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모든 논의는요, 바로 이 대법원 판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법원이 딱 두 가지 핵심 기준을 제시했어요. 첫째, 회사 시설 안에서 활동할 때는 회사의 시설 관리권을 존중해서 합리적인 규칙은 따라야 한다. 둘째,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 같은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대원칙인 셈이죠. 그래서 이 판례를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조합 활동이 정당한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네 가지 기준이 딱 나옵니다. 바로
목적, 시기, 장소, 그리고 방법. 이 네 가지예요. 목적은 당연히 조합원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요. 시기는 원칙적으로 일하는 시간, 즉 근무 시간 외에 해야 합니다. 장소는 회사 안에서는 회사의 시설 관리권을 존중해야 하고, 방법은 절대 폭력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네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규칙들 말로만 들으면 좀 헷갈리잖아요. 실제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예를 들어 노조에서 홍보물을 붙이는데 지정된 노조 게시판이 아니라 회사 식당 벽이나 복도에 막 붙이는 거예요. 이건 과연 정당한 활동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게시물은 노사가 서로 합의해서 여기에 붙이자 하고 정해놓은 장소에만 붙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의 벽이나 복도도 엄연히 회사의 재산이잖아요. 이걸 관리할 권리, 즉 시설 관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게 법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합의 없이 아무데나 붙인 게시물은 정당성이 없다고 봐서 회사가 떼어낼 수 있는 거죠. 좋아요. 하나 더 가볼까요? 이것도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건데, 일해야 되는 근무 시간에 조합 활동을 하는 건 어떨까요? 아까 원칙적으로는 근무 시간 외에 해야 한다고 했는데 혹시 예외 같은 건 없을까요? 당연히 예외가 있습니다. 맞아요. 원칙은 근무 시간 외에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는 법이죠. 여기에도 크게 세 가지 예외가 인정됩니다. 첫째, 단체 협약에 근무 시간 중에도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둘째, 그런 조항은 없지만 오랫동안 그렇게 해와서 관행으로 굳어진 경우. 마지막으로 회사가 그때그때 승인해 주는 경우. 이럴 땐 예외적으로 근무 시간 중 활동도 가능합니다. 법이라는 게 이렇게 원칙과 예외로 균형을 잡는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오늘 이름부터 활동의 경계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규칙들을 관통하는 핵심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두 개의 권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드느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 두 권리가 뭐냐면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조합활동의 권리와 사용자의 재산권에서 나오는 시설관리권입니다. 이 두 가지는 둘 다 정당한 권리예요. 그래서 법은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저울질을 하면서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무조건 이길 수는 없는 거죠. 법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선을 그어줍니다. 하지만 그 선이 영원히 고정된 건 아니에요. 시대가 변하고 노사관계가 바뀌면서 그 선은 계속해서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알아본 규칙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 일터에서 노동조합의 권리와 사용자의 권리가 만나는 그 선은 지금 어디쯤에 그어져 있는 것 같으신가요?